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정치권 이슈를 독차지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죠? 윤석열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바로 윤희숙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이라고는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계셨고 심지어 이번에 대권 후보로까지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권 후보로 도전하고 나자마자 여러 가지 논란이 터져가지고 최근에는 심지어 대선 후보 사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부터 별명이 있었죠. 바로 포퓰리즘 파이터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강한 적수가 나타났죠.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정책에 대해서도 윤희숙 의원이 날선 비판을 해왔습니다. 참신한 돌고래가 될 것이다. 굉장히 참신한 비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측에서도 윤희숙 의원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됐죠. 깜이 되냐라고 묻고 있는데 저렇게 묻는다라는 것 자체가 깜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포퓰리즘 파이터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를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윤희숙 의원의 덩치 또한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번에 대선 출마까지도 하게 되었죠. 대선 출마 선언문 참 윤희숙 의원 다운 그런 표현입니다. 윤희숙 의원을 필두로 윤석열이 됐건 홍준표가 됐건 최재형이 됐건 유력한 이제 야권 후보들이 대선 출마를 하면서 한 가지 이슈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국민권익위원회였습니다. 여기가 뭘 하는 곳이냐? 바로 부패 공익침해를 신고하는 곳, 그게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창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이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죠.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책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망친 놈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2명에게 탈당 초강수를 내렸다는 건데 근데 사실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탈당은 자기 스스로 나가는 걸 탈당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죠. 정당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출당 조치를 강제할 수는 있고 탈당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권유를 할 수 있는 것 뿐이죠. 자, 그렇게 권유를 했더니만 4명의 사람은 탈당을 그냥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 정도의 사람이 탈당을 했는데요. 탈당을 한다라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직은 유지가 되고요. 강력한 조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출당 조치는 2사람이었습니다. 윤미향, 또 윤미향입니다. 그리고 양이원영, 이 2사람이었죠. 질문이 드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왜 12명 전부 다를 출당 조치를 하지 않고 2사람한테만 출당 조치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지금 출당 조치가 됐던 2사람이 누굽니까? 윤미향과 양이원영 2사람이죠. 2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뭡니까?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는 자기가 자진해서 탈당하지 않고서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겠다. 그러면 국회의원직도 상실되게 되는 것인데 출당을 당하게 되면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그 2사람만 출당 조치를 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탈당을 권유했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야, 우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국민들의 어떤 아픔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강경 조치를 내렸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국민의힘은 똑같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안 하냐 그렇게 요구했던 거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로 권익위에게 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권익위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12명의 의원들이 확인이 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이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도 12명, 국민의힘도 12명, 사실상 짜맞추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던 거죠? 윤희숙 의원이 들어가 있던 거죠. 권익위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탈당 요구는 5명이었고 나머지 6명은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자, 그러니까 2가지가 일단 사실이었던 겁니다. 권익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봐서 더불어민주당 인원수와 국민의힘 인원수를 딱 맞춰가지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 그것 또한 사실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윤희숙 의원의 토지 문제가 애당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해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퇴를 할 필요 없고 당연히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 따로 입장을 낼 필요도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윤희숙 의원이
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놀랍게도 윤희숙 의원이 대선 불출마뿐만 아니라 의원직까지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나왔던 얘기가 이거 진심이냐 쇼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실제로 사퇴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거예요. 제적의원의 과반 출석이 돼야 되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데 그게 과연 쉽겠냐 이거죠. 과반 출석, 과반 찬성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윤희숙의 문제도 안 되는 것을 문제거리로 해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시키게 된다면 자기들이 탈당 권유를 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자기들의 내로남불을 감추기 위해서 윤희숙 의원의 진심, 정치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진심, 그거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인데요.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세종시에다가 3,300평을 8억 정도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30억이 돼가지고 4배가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김어준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시세 차익이 30억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4배가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김어준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시세 차익이 30억이 넘는데요. 8억에 샀으니까 시세 차익이 30억이면은 매매가가 38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9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니까 8억 2,200만 원에 매입을 했고 실제 시세 차익은 얼마라는 겁니까? 10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 정도 오른 거예요? 2배 정도 오른 겁니다. 저 정도 오른 거는 세종시에서 나머지 집값이 오른 거에 가장 적게 오른 그 정도 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세 차익을 냈다. 그거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뭐냐? 애당초 농지는 농부가 사야 되는 것인데 윤희숙 아버지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자기가 가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고 현지 주민한테 그거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가지고 만약에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정작 사퇴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 이 사람들이 사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게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윤희숙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KDI 내부 별도 조직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정보 그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게 3가지가 있는 것이죠. 농지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 3가지가 있는 것인데, 시세 차익이 얼마가 났다, 2배 정도 났다, 그거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정보를 사용했다, 그것도 윤희숙 의원이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위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내부터 먼저 사퇴를 하라고 하세요. 계속 지금 논란이 되니까 윤희숙 의원이 본인 스스로 자진 지금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고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다가 다시 의뢰를 하겠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토지계약서까지 보여주면서 자기 집까지도 압수수색해라, 부모님 댁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하라는 겁니다. 이게 윤희숙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예요. 상식의 정치인 것이죠. 논란이 되는 게 있으면 국민들한테 해명하는 거,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는 거, 그게 윤희숙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상식의 정치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윤희숙 의원은 책임질 것이 없다라는 거죠. 저 정도를 가지고 윤희숙 의원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퇴하는 수준에 다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선까지도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윤희숙 의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윤희숙 의원이 지금 내려놓은 거, 그 내려놓은 것이 나중에 가가지고 훨씬 더 큰 결과로 반드시 보답받으실 거라는 거, 분명히 저는 그거를 확신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